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복지 진로와 취업 성공을 지원하는 복지스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했을 때 실습기관 실습 지도자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부여하고 또 실습 평가에서 어떤 항목에서 평가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평가 기준을 아예 모르고 실습에 가는 것보다는 기관 실습 전에 실습 평가 항목을 참고해 두시면 실습 실행하시고 좋은 평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실습 기간의 평가와 함께 학교에서 실습 지도 교수님이 평가하는 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습 기간의 각 평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습을 모두 마치는 종결 시점에 기관의 실습 지도자는 제시된 실습 평가서 서식에 따라서 여러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제시된 실습 평가 양식은 모든 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평가 처음 앞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실습 내용과 관련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나오는 게 출석 상황이에요. 여러분, 출석은 실습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무단 결석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습할 때 여러분 100% 출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석이나 지각이 없도록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단 결석을 하게 된다 그러면 무단 결석하시면 안 되고 사전에 실습 지도자에게 연락하시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결석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 웬만하면 실습할 때 100% 출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아래부터는 각각의 항목과 내용에 맞춰 각각의 항목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생이 실습 지도 기간 동안 보여줬던 태도와 행동을 기준으로 각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은 이 평균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가 항목 총점을 평가 항목 개수로 나눈 점수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별 내용에 따라서 매우 그렇지 못하다, 매우 그렇다라고 이렇게 점수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큰 항목을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항목을 보면 먼저 먼저는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실습 지도에 대한 태도, 기관 이해 및 관계 유지, 기본적 태도와 자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겠지만, 자, 여러분 이렇게 영상에 나와 있을 때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습 중간에 계신 분들은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의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은 이 부분이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하시면 좋겠고요. 실습 전에 계신 분들은 아직 실습 시작 전이라면 각각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두시고 실습에 임하시면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가를 떠나서 각 항목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관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실습을 다 떠나서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실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 지도에 대한 항목, 이 실습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시간 엄수하는지, 긍정적인 자세로 실습 지도에 참여하는지, 지적된 내용을 수용하는지, 어떤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태도를 갖는지, 공식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내용을 실습 지도자는 이렇게 평가해요. 자,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기관 이해와 관계 유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기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습 기관에 나가보면 우리 학교 학생, 나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나와 있어요, 실습을.
그래서 이 학생들과 또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의 기본적 태도와 자질. 자, 이 부분들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볼게요. 일의 우선순위 결정하는 능력, 일을 계획하고 어떤 시간 안에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 자신의 장점, 단점을 잘 인식하고 대응하는지, 사회복지 실천 지식의 실습 내용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관련된 부분으로 쭉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록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실습 관련된 계속해서 여러분 실습 일지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중간평가, 최종평가, 각각 계획서, 평가서 이런 것들 기록을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과 관련된 평가가 되게 중요하고요. 객관적으로 딱 드러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기록 보고서 정해진 일시에 제출하는지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기록하는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는지, 사고와 감정 기록 잘 되어 있는지, 배운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습 지도자가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적 태도와 관계 형성과 관련된 클라이언트, 이제 이용자분들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관계, 전문적인 관계 형성에서 동정과 감정이입 구별해서 적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습 지도자들이 가면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자원 파악하고 활용하는 노력, 비심판적 경청과 수용,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동기, 실습 지도자가 지시한 것을 잘 파악해서 실행에 옮기는지 이런 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평가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실습 기관에서 실제적으로 개입이 진행되었는지 그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실습 기관에 가면 개별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자, 이 부분은 실습을 많이 하게 돼요. 꼭 하게 되는 부분들이 개인과 집단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족에 대한 개입을 하는 기관도 있고, 실습 커리큘럼에 없는 기관들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 전체에 대한 개입은 좀 빠져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필수적으로는 개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집단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과 집단과 관련된 각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살펴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의사소통, 전달하는 거,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내용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가족에 대한 개입은 여러분이 혹시 가족 개입이 있다면 이 내용들을 파악해 두시면 좋겠고, 자, 집단은 코로나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는데, 집단과 관련된 경우는 꼭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하고, 계획하는 거, 이런 것들은 꼭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지도하는 거, 보조 진행, 주진행, 역할 알고 실천하는 거, 집단의 기술을 활용하는 거, 관계 형성하는 거.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도 슈퍼바이저가 이렇게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에서 보시면 기관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이 있다면 이 부분도 들어가고요. 없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대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정책 및 행정 분야. 그래서 관련된 그 기관에서 그 실습 지도 교육할 때도 관련된 정책을 찾고 발표하고 이런 시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슈퍼바이저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체크를 다 해서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마지막에 이 각각의 내용들을 다 체크한 것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총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실습생의 실천가로서의 장단점, 그리고 혹시 대학에 대한 건의가 있으면 이 내용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기관에서 평가할 때 학생에 대해서 장점, 단점을 기록해 주는 경우들이 많고요. 어떤 좀 심각한 경우, 그러니까 실습생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는 단점, 그리고 대학에 대한 건의, 이런 내용만 해가지고 보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러니까 실습을 잘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장점, 단점 기록해주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실습생이 정말 실습을 열심히 하고 좋은 태도로 실습을 마치면 장점 위주로 이 총평을 써서 보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평가 문항 개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실습 기관에서 한 40개에서 50개, 55개 다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한 40개, 한 40개에서 50개 사이 평가 문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총점, 앞에 왜 3점, 4점, 5점 척도로 되어 있는 그 총점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자, 이 평균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점 나누기 평가 문항 개수 이렇게 나눠서 평균을 여기다 기록을 해주세요. 기관에서. 그 다음에 기록 후에 테이프 부착 후 실습 지도자 서명 이렇게 도장 혹은 서명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시 수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뭐 변조가 없도록 이렇게 테이프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균 점수를 낸 다음에 평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여하는 평점은 실습생이 받게 되는 성적표상의 최종 평점은 아니고 교육기간 실습지도 점수와 함께 사회복지 현장 실습 평점 부여 시 주요 고려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관에서 여기 팁을 여기서 보시면 평가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을 평가해서 평가 문항으로 나누면 5점 만점 중 학생의 점수 평점이 돼요. 그래서 이제 5점에서 4.5점 사이 A대 점수 부여하고 4.4, 뭐 B점대, C점대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점에서 5점 정도 척도를 맞으면 대체적으로 이 안에서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점수 잘 받는 학생들은 요 A풀 A 점수대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4.4, 4.0까지 A대 요 점수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점수가 조금 낮으면 B점대의 점수를 받아서 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기관에서 평가할 때 대체적으로 A와 B 점수대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경우 A 점수대에 많이 점수를 부여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C, D 나오면 이거는 정말 실습을 정말 열심히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F 처리는 제가 진짜 중도 탈락 이후에는 이렇게 F 처리를 해서 보내는 경우는 못 봤지만 C, D 나오는 경우들은 봤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기관에서 정말 이렇게 학생 평가를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평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은 A, B 안에 점수를 받으셔야 되고요. 정말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하실 의향이 있다. 내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에 실습 이후에 취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시면 정말 A 점수대 평가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실습평가를 마치고 실습평가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실습평가서는 작성자가 실습기관 지도자예요. 여러분의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자, 실습평가서의 학교 발송 여부, 실습평가를 한 다음에 이 실습평가를 학교 발송 여부는 학교와 실습기관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각 학교 실습 지침과 실습 기관의 방침을 다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학교는 무조건 학교에서 평가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학교는 그냥 학생이 받아와도 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실습 지도자가 실습 평가서를 직접 학교로 발송해야 되는 경우라면
각 학교 사회복지학과 사무실로 등기 발송하고 정확한 주소와 마감 일정을 안내하도록 해야 돼요. 실습 슈퍼바이저가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학생이 실습 평가서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봉인 상태로 받아야 되고 절대 학생이 개봉해서는 안 돼요. 절대 개봉해서는 안 되고 사회복지 실습 지침에 따라서 실습 평가서는 비공개 사항이므로 종결서류 제출 시 봉인해서 처리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국 여러분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 수업을 들으시잖아요. 이 최종 평가자는 실습 지도 교수예요. 여러분의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실습 지도 교수가 최종 평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 학교 실습 지도 교수에 따라서 평가 영역과 배점은 다릅니다. 다 달라요. 기관의 실습 평가사와 실습 현장 실습 과목 평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서 여러분 과목에 A, B, C, D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쭉 말씀드린 기관의 실습 평가서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 실습 지도자가 평가한 것, 이것을 점수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습 기관 평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실습 지도자가 평가한 것. 그래서 각 학교마다 조금 그 배점은 좀 다른데 대부분의 실습, 그 배점을 좀 보면 대부분은 실습 기관 평가가 한 5, 60%, 그 다음에 실습 지도 교수가 평가하는 것이 40%에서 50% 정도가 돼요. 예를 들면 평가 항목의 예를 보면 실습 기관 평가를 50점을 줘요. 실습 지도자가 평가한 평가를. 그리고 실습 이게 이제 실습 지도 교수가 평가하는 영역이에요. 나머지 부분을 실습 종결 보고서 한 30점, 학교 과제 한 10점, 출석 10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점수를 다 합산해서 실습 과목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습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습 기관 평가와 기관 평가와 학교 평가. 자, 이게 합산된 점수가 여러분의 실습 과목 점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요 학교마다 이 영역별 점수는 다 다르니까 각 학교 실습 지도 교수님이 어떻게 영역별 평가를 하는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복지스쿨 영상에서는 실습기관의 실습 평가 양식과 현장 실습 과목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실습 전에 이렇게 실습기관이나 학교에서는 어떤 항목들로 나를 평가하는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파악해 두시면 실습 진행하실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실습 종결한 이후에 좋은 성적을 거두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복지스쿨은 유익한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복지 진로와 취업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